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도 중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분들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좋듯 싶은데요.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거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치 권력도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은 그 위력이 다다는 만큼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스템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이것도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명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예, 좀 오늘은 차례가 바뀌었죠. 매주 수요일부터 좀 차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지금 갖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반잠식 선박, 그러니까 세월호가 올라가 있는 그 선박이죠. 그죠? 여기에서 흘러나온 뻘에서 발견된 이 뼈 조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4cm에서 18cm. 네, 맞습니다. 이게 동물뼈로 확인됐죠? 네, 일단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 동물뼈가 확실해 보이죠. 그 돼지 발뼈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이 반잠수식 선박에 그 탑승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결과이죠. 네,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 신발도 하나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 현장 작업화인데, 예. 이게 이제 중국 선원들의 그 현장 작업화인지 아니면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현장 작업화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좀 이번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이 신중해야 했을 때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기자나 그 국과수에서는 그 처음부터 이게 그 미수습자 유골이 아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제 수습된 피해자들 중에서도 그 시신의 일부를 못 찾은 이들이 있었고, 또 그 발견된 뼈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 이 국과수는 그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사람의 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았다고 하죠. 예. 그러나 그 해수부는 이 미수습자들의 그 유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그 자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학재 차관이
직접 미수습자 그 유가족들을 그 찾아가서 이 같은 사실을 그 통보하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좀 성과를 내보이고 싶은 욕심에 해수부가 그 최소한의 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좀 서둘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산미 쪽에는 이제 그 더 많은 뻘이 지금 흘러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뻘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뼈조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사람의 것인가 또 몇 사람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이거 좀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이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법정에서 과연 이제 그 어떤 주장을 펼 것인지 또 그 구속 여부의 그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범죄 혐의가 그 중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의 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제 그 주요 구속 사유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으로부터 그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검찰의 주요 혐의는 지금은 이제 검찰의 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공범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사실상 그 가택연금 상황인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변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법원은 그 범죄 혐의의 그 중대성 그리고 그 다른 피의자들과의 그 형평성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그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오전 10시 반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선에서는요, 이 제일 먼저 선출된 사람이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심상정 후보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예. 그 원내 4당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가장 먼저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한 셈인데요. 어제 그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이제 대선 후보 선출대회를 가졌죠. 유승민 후보, 이 국민정책평가단과 여론조사, 당원선거인단 투표를 모두 대해서 62.9% 표로 이제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이제 제치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땅의 보수를 좀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그 개혁 보수의 그 아이콘이 될 것임을 이제 천명을 했고요. 이 경선 과정에서 그 당초 공언했던 이 자유한국당 등과의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 단일화하려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후보 이 정견 발표 때 역전 토론 홈런을 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을 했는데 그러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낮은 지지도, 뭐 당이나 후보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그 취약한 대중적 흡인력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그 이른바 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가 가장 당면하고 또 우선적인 과제로 이렇게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전 말로 홈런이 아니라 투런 홈런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투런 홈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이 이제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부산, 울산, 경남. 여기 경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이어갔는데, 근데 이 조금 그 열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시간 연장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뭐 압승이 예상됐던 것이고, 과연 이제 호남에서의 그 참여 경선의 그 국민 참여 경선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상당히 좀 저조했죠. 그래서 오후 7시까지 뭐 투표 시간도 1시간 더 연장을 했고 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지역위원장들에게 그 투표 동료에 나서기도 했지만 총 투표 인원은 그 18,040표 명으로 굉장히 좀 저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 당원이 12,000명인 것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 그 유효 투표의 그 74.5%로 압승을 거뒀고요. 손학규 후보 그 22.9%, 박주선 후보 그 1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페이스북에 그 국민의당 중심의 그 정권 교체, 이 대선 승리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한 반면에
손학규 후보 측은 상당히 좀 침통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유정 대변인 유구무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말 그대로 그 답답한 심정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눈에 들었던 부분들은 이왕 시작한 경선이라고 한다면 후보들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닌 점이 사실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예. 뭐 부산 구포 전통시장을 거쳐서 뭐 연설도 하고 다음 경선지인 그 경북 포항 뭐 현대제철과 뭐 축도시장까지 찾았는데 그러나 뭐 손학규 후보는 후보 연설 이후에는 뭐 전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고 그렇군요. 박주선 후보도 후보 연설 전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그 평화의 순상을 찾아간 게 다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안주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든 좀 아름다운 경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충청권 투표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또 내일 좀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얘기부터 해봐야겠어요.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인수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오늘 낮 12시에 이제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매각 규모만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20조? 예. 어이구. 25조까지 얘기를 해요. 예. SK하이닉스는 이제 좀 머리를 썼습니다. 일본 재무적 투자들, FI라고 하죠. 주로 일본 금융회사나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키를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본과 손을 잡은 거고요. 일본 반도체 업체가 거의 마지막 남은 일본 반도체 업체거든요.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팔고 일본 정부가 또 품에 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많이 그러잖아요. 은행들 공동 출자해가지고 일본 정책 투자 뭐 협의 이런 데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SK 하이닉스 외에 미국, 대만, 중국 외에 10여 곳이 뛰어들었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유력 후보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여기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정보 저장하는 거죠. D램 부문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합쳐도 70~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는 좀 약해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세계 4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원조 회사입니다. 세계 2위 낸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부문을 강화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모리 양강 체제를 세계 메모리 양강 체제를 굳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무슨 차이예요? 반도체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라는 건 우리 사람 뇌로 따지면 뭐. 기억하는 거죠. 이게 메모리. 기억력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사고력, 연산하는 이거는 비메모리라고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삼성이나 SK나 한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강자지 이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약해요. 인텔 이런 데가 세거든요. 근데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또 어떻게 다르냐. 같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저 예전에 담당 출입한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꾀를 한번 써봤어요. D램이라는 건 이제 티스푼, 스푼 연상해서 D스푼이라고 하면 D를 이렇게 거꾸로 눕히면 이렇게 스푼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숟가락으로 보통 밥 먹고 국 먹고 막 옮겨다니면서 먹잖아요. 잠깐 저장했다가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이라는 거는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다가 뭐 깨톡 하다가 전화 받다가 잠깐 저장했다가 말아야 되잖아요. 이때 D램, 모바일 D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으로 따지면 단기 기억력에 해당하는 게 D램이고 그러면 낸드 플래시는 뭐냐. 낸드 플래시는 숟가락이 아니라 낸드, 냄비
냄비 플래시. 담아둔다. 낸드 플래시, 냄비 플래시. 냄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냄비에는 오래 담아두잖아요. 네. 숟가락처럼 잠깐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을 기억시킨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든 파일 같은 걸 저장해두는. 그러니까 PC 전원, 스마트폰은 전원 꺼도 파일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은 남아있잖아요. 네. 그건 낸드 플래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냄비라 생각하면 돼요. 냄비 플래시, 낸드 플래시. 디램은 디스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디램의 강한 거고 낸드 플래시를 이제 강화하려고 도시바를 인수하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아주 귀중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진짜. 근데요, 네. 도시바 인수전 못지않게 지금 금호타이어 문제도 이게 시끄러운데 말이에요. 많이 시끄럽죠.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어제 금호타이어 채권단하고 또다시 조금 신경전을 벌인 모양이에요. 채권단이 이제 이미 중국의 업체죠. 이 더블스타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예전에 이제 본인 이제 사재 출자도 하고 이래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매수 청구권 줬는데 조건이 네 개인 자본 본인 자본이었을 때만 인수 가능하니까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아니 나도 그러면 야 더블스타 중국 업체처럼 똑같이 컨소시엄 형성할 수 있게 해줘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조건을 단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데리고 와서 괜찮은지 우리가 보고 허락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것도 불공평하다. 발끈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또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조건을 달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더블스타 같이 조건 없이 무조건 컨소시엄 하게 해줘야지. 만약에 컨소시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 돼라고 퇴짜를 놓으면 그 데리고 온 친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무조건 일단 그래야지 컨소시엄 허용해줘야지 컨소시엄을 만들 수 있게 여기저기 찔러서 컨소시엄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건을 봐서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해 줄게라고 하면 누가 컨소시엄에 모이겠냐라는 게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입장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컨소시엄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도 전에 보고 허락해 줄게라고 누가 모이겠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하게 해달라고 계속 박삼구 회장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업은행 채권단하고 이런 기싸움, 신경전이 계속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10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잠깐. 그거 되나? 그거, 그것도 차이도 크면 또 몰라. 조금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신율 교수님이 좀 더 많이 버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국가에 기여를 할까요? 그래요, 한 반으로 늘릴까요, 한번?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정부 국간이 늘면 좋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좀 약한데 1953년부터 국민 1인당 소득을 집계를 했어요. 이때 67달러였습니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처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여 년 만에 300배 이상 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2006년 이후부터 10년째 2만 달러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만 그랬냐?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3만 달러 넘은 다음부터 3만 달러 넘은 다음부터 4만 달러 벽을 못 넘었어요. 우리는 3만 달러에 걸린 거고 일본은 4만 달러에 걸려서 최근에 일본이 이제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한국은 이제 10년. 잃어버린 10년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 잠재 성장률이 계속 2%대에 머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2만 7천 달러 정도가 인구 5천만 이상 나라 중에서는 7입니다.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좀 더 어떤 형태든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든 더 돈을 더 많이 버시든 수출을 많이 벌든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 장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목 아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제약.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엄마가 장담하는데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무시해도 좋아. 가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곧 다 지나간단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짧으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렴. 오늘은 헤더 맥메너미의 곁에 없어도 함께할 거야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에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6월 6개를 발견했다는 해수부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견된 유골이 동물뼈, 그중에서도 돼지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뉴스 보셨던 분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수습자 가족분들 모두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때마침 어제 출범했죠. 선체조사위원회는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셨죠. 박종훈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박관념은 분명히 정부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네. 이거 빨리 미수습자를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어야 하는데, 강박증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발견은 됐는데 이거를 알릴 거냐 말 거냐. 네. 그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알릴 거냐.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거를 언론에 이제 널리 알리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족들한테도 알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거를 감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유골이라고 추정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동물뼈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미수습자 유골이 유실된 건 아니네. 이렇게 다행이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실되고 있었지 않느냐. 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미수습자 유골이었다면 그나마 그 유골이라도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또 충격과 절망이 있을지 참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하여튼 하나하나마다 묻고 울 수는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하지만 어떻게든 세월호 선체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실물 방지 대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진중하게 하시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요, 그 신발은 뭡니까? 신발도 발견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고 물을 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유골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유리품도 막 흘러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흘러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그 전에도 사실은 인양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해조류의 흐름에 따라 유실이 가능했다고 하는 걸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발 방지책을 내놓긴 했는데 해경이 상주한다 이런데, 사실 해경이 상주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주를 해도 이게 만일 뭐가 좀 유실된 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나마 그 리프팅 빔 사이에 이렇게 그걸 받치기 위한 빔 사이에 그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안 흘러가고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 바다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양을 해야 되고 육상에 거쳐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육상에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된다고 우리 박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좀 하자, 제발.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천공, 1cm 정도의 그 구멍을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 군데 구멍을 뚫었죠. 예.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이제 기름이 자꾸 나오니까 해양 오염도 우려해가지고 이제 목포로 가져가는 거. 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바닷물을 빼는 작업도 있잖아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싣고 육지에 거치된 다음에 뺄 때, 그거는 이제 육지에서 빼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만 흘러가고 나머지 유리품들은 남아있게끔 다 망설치를 하면 보다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굳이 그거를 싣고 가기 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야 된다, 기름을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어제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140개 이상의 구멍이 이미 뚫린 상태에서 또 그곳에 제대로 된 유실물 방지 장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객실 부분 같은 경우까지 다 뒤집어 씌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구멍을 뚫고 물을 빼고 기름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좀 가져가서 육상에서 그런 작업을 좀 신중하게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게 아니에요? 목포까지 가는데 이게 무게가 물 뺀 상태에서 가져가면 좀 가벼울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운반하면 무게 때문에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요. 예. 다행히 이제 그 해상 상태를 보면 그것을 속도를 내 가지고 유모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주변에 좀 그 함정이 붙고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가게 되면 함정이 좀 파도를 막아주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목포까지 가는데도 이게 그 폭이나 이런 게 있고 다도해 아니에요? 그쪽이 더군다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사실 육상에 거치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완전한 인양이 성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데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양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루거리 정도,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정상 속도라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육상까지 그치할 건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외력에 의한 타격, 별 얘기, 별 음모설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종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선체가 올라와 봐야, 예를 들어서 동력을 가진 외부 물체에 의한 충격설 같은 경우는 선체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함부로 대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잠정적인 선체를 보기 전에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선체가 올라오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몇 가지들은 해소가 금방 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런 의혹이 발생했겠냐 하는 거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그리고 급속하게 침몰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일상적이거나 상시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 충격설도 그런 종류에서 나왔던 거로 보고요. 예. 저는 좀 더 냉정해야 된다. 침몰 원인이나 급속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다행히 이제 급속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데 왼쪽 램프, 선배 램프가 혹시 잘못 잠겨가지고 침몰하는 관이 열려서 거기에 다량의 바닷물이 유입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셨었군요.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테크 같은 경우가 철판이 아니고 사실 천막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또 다량으로 유입된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갑판 아래쪽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닷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또 그 위에 있는 객실들은 여러 또 그 개수부라고 하죠. 열린 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로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위원회도 다시 출범을 하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상세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셨던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자,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주시는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도 이제 트럼프 케어도 있는데요. 트럼프 케어가 결국은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노믹스가 좌초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무산된 트럼프 케어 이것이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도 설득을 하지 못해서 자진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케어라는 것은 그 오바마 케어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오바마 케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에 의무화를 했는데 이걸 어길 경우에 개인과 고용주가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벌금 내는 걸. 이제 법안이 나오니까 그 공화당 강경파는 의무 가입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무늬만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공화당 온건파나 민주당은 이제 전 국민의 그 의무 가입 규정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자가 양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이제 그 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펴는 정책이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중동 지역의 무슬림 입국 방지 행정명령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제 금지 처분을 내렸고요. 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은 세금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이래서 또 반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케어가 이렇게 무산되니까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벌써 레임덕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좌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음하게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은 트럼프노믹스는 이제 좌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좌절이 되면 증권시장 벌써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도? 예, 그렇습니다. 경제 흐름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증권시장인데요.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표방을 하니까 미국 증권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정책이 계속 이제 흔들리면서 미국 증권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250포인트나 하락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번 트럼프 케어가 무산된 것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노믹스가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전망이 이제 증권시장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퍼져서 트럼프노믹스가 제대로 이제 추진이 안 되면은 결국 트럼프노믹스가 미국 경제를 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 세제개혁하고 인프라 투자인데 이거 뭐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앞으로 트럼프노믹스가 정말 죽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을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세제 개혁안 그리고 또 하나는 1조 달러의 사회 기반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인프라 투자 법안인데요. 이 두 법안이 과연 의회를 통과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것이죠. 우선 그 세제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이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경세를 물려서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경세라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이제 유럽연합을 이제 필두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 이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자금 조달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놓고 의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 이제 세제 개혁안, 인프라 투자법 이 두 법안이 결국은 무산된다면은 트럼프노믹스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증권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이 다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약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하자. 그렇죠. 그리고 4월에 환율 조작국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건데 이 두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결국 이제 만약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해도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은 트럼프노믹스가 무산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이 화풀이식으로 만만한 한국에 대해서 내 나라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것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재협상하는데 미국이 아주 불리하니까 고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위험 요인은 상당히 이제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사실 미국 경제 자체를 보면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 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예. 미국 경제가 사실은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이제 결국은 극복하면서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노믹스가 들어서면서 더 살아날 것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회복 기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도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경제는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큰 우려가 증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이 추락하면서 자금 흐름이 마비된다. 그러면 부실기업과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경제 대란이 온다. 이런 어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경제가 아주 의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그 이후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증권시장의 상승세로 돌아서고요. 어떤 수출도 오히려 이제 증가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4월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은 우리나라 워낙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 빨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투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권시장에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서 증권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 우리 경제가 좀 안도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예.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근데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묶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시중금리는 좀 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섰는데 이러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교수님 4월 위기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있으면 4월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데요. 예.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오바마 케어가 무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트럼프 케어가 오바마 케어가 죄송합니다. 예. 트럼프 케어가 이제 무산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힘이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금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니까 이제 원화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예상을 못했잖아요. 예, 여기다 대고 너 나라 환율 조작국 이렇게 지정하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 정부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서 수출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셰일가스라든가 서비스 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미국의 상품 수입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는 일단은 넘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위기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있으면 대선인데 이 차기 정부의 대응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투기 자금 들어온 게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예. 그럼 금융시장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정책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 너무 한가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더 잘 아시겠지만 반탄핵 연대다, 무슨 뭐 개헌 연대다, 반문 연대다 이러면서 정치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물론
물론 뭐 정치 논쟁 벌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위기 어떻게 막을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당장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실기업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이냐. 이런 대안들을 놓고 정책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차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거기다 호응을 하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선 주체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념만 해가지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능력이 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는 좀 착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